문제 13번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23의 m승이 8이고요. 184의 n승이 32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3하고 184는 좀 건드리기가 어렵지만 이 8이나 30이라고 하는 수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 문제를 풀 때 일단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숫자의 모습, 8이나 32나 또는 27이나 64나 128이나 256이나 그죠? 729나 이렇게 3이나 4의 또는 2의 5의 거듭제곱 형태인 것들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거듭제곱 형태로 먼저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자, 요거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23의 m승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요런 형태의 모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84의 n승은 32는 2의 5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23하고 184는 왠지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수예요.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방법 m을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이런 거 했어요. 그죠? a의 n승이 b일 때 이 n을 이쪽으로 넘길 수 있다. 언제?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그죠? 그러면 a는 어떤 형태로 표시가 가능하다? b의 n분의 1 형태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오면 여기가 이제 분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뭐 넘긴다, 뭐 좌로 이항한다, 우로 이항한다,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해요. 그죠? 자, 정확하게는 양변에 동시에 n분의 1승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치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m이 넘어가면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3을 다시 써보면 2의 n분의 3이 돼요. 자, 요런 형태의 모습이 되고요. 184도 마찬가지로 자, 2에 자 넘어가면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n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예요. 자, 여기 지수가 n분의 3, 이쪽 지수가 n분의 5입니다. 그럼 지수끼리 뺄셈 형태를 만들려면 전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눗셈을 해야죠. 전체가 나눗셈이 되면 지수끼리 뺄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3을 184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의 n분의 3제곱에서 2의 n분의 5제곱으로 나눠준 꼴이 되니까 이것이 2의 n분의 3 빼기 n분의 5가 됩니다. 자, 이것도 2가 양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184하고 23이 지금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이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죠? 자, 이게 약분이 좀 될라나요? 약분이 안 되면 큰일인데, 그죠? 자, 그렇지만 23은 사실 뭐 건드리기가 힘들지만 184는 일단은 조금 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84라고 하는 수는 23에 곱하기 얼마인가? 8인가요? 38이 24, 28, 16이니까 18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184가 23 곱하기 8이니까 23 지워지면 여기 8분의 1. 그죠? 8분의 1입니다. 8분의 1은 다시 쓰면 2의 몇 제곱? 세제곱인데 역수니까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지수에 있는 요 값은 얼마가 된다? 그러므로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자, 요것도 뭐 위에 문제랑 사실상 유사하네요. 그죠? 자, 여기 지금 x, y, z가 있고요. 4는 2의 제곱이고요. 12는 3 곱하기 4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것이 지금 다 지수가 지금 역수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x, y, z가 다 지금 역수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쪽 어느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도 y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넘겨주면 x분의 y가 돼요. 또 y를 이쪽으로 넘기면 12에 y분의 z가 4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자가 계속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3의 x승하고 4의 y승하고 12분의 z승이 서로 같다. 이렇게 세 개짜리가 모두 같을 때는 equal k. 이렇게 equal k나 a나 이렇게 전체를 하나의 문자로 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x를 1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x를 이쪽으로 넘겨버린다는 얘기죠. y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z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넘겨서 전체를 k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은 뭐가 돼? k의 x분의 1승이 되겠죠. 4는 k의 y분의 1승이 되고요. 12는 k의 z분의 1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수가 이 x분의 1하고 y분의 1은 서로 더해져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서로 곱해요. 자, 그럼 이 둘로부터 3 곱하기 4가
12인데 그러면 k의 지수끼리 더해질 테니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여기가 지금 빼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는 나눗셈 지수끼리 뺄셈이 되려면 나누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3 곱하기 4를 12로 나눈다. 그러면 분자는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모습, 그 다음 분모는 k의 z분의 1의 모습이 되면서 여기가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겠다. 나눗셈이면 지수끼리 뺄셈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쪽은 12, 10이기 때문에 1이에요. 그죠? 자, 여기가 1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는 뭐다?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한번 다시 쓸게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은 0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한번 해결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갈까요? 어디 있나 15번이? 여기 있네요. 15번은 응용 문제네요. 그죠? 자, 응용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상에 조금 잘리네. 자, 여기 보면 일정한 비율로 붕괴된 어떤 방사성 물질의 처음 양을 m제로, t년 후의 양을 mt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일명 반감기 문제라고 불러요. 자, 반감기 문제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코끼리 같은, 코끼리래.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됐어. 그럼 공룡 화석 안에 있는 뭐 탄소 중에도 어떤 몰라. 어쨌든 그런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에 속해 있는 어떤 그 탄소의 양인가? 자, 그거를 조사해 보면 그게 반으로 주는 데 있어서는 대략 몇 년이 걸린다라는 그 기간이 있대요. 그걸 반감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비교해서 얘가 지금 얼마 정도의 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공룡이 몇 년도에 죽어서 땅에 묻힌 공룡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반감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반감기가 그렇게 뭐 1, 2년으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뭐 몇만 년 또는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이렇게 큰 단위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요. 자, 일정한 비율로 붕괴된 어떤 방사성 물질의 처음 양을 m제로, t년 후의 양을 mt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문제를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게 처음, 그 다음에 요게 t년 후의 양, 그죠? 처음 양, t년 후의 양. 자, 그러면 이 첫 줄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첫 줄은 의미가 없고 요 수식만 남게 됩니다. 자, 3년 후 이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대요. 그럼 3년 후 이 물질의 양이라는 건 M3이 되겠죠. 그죠? 그것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답니다. 그러면 처음 양이 M0니까 M0의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2분의 1을 이렇게 곱한 이런 형태의 모습이야. 그죠?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 T년 후의 양이.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위식에다가 그냥 대입해주면 T가 3일 때, 자, T가 3일 때 MT가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T가 3이니까. 그런데 MT가 이게 2분의 1의 M0예요. 자, 그러면 M0 지워지면서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이에요. 근데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세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A 세제곱이 2구나. 자,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년 후에 이 물질의, 자, 그 부분이 좀 잘렸다 그랬죠, 아까? 자,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은, 자,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바로 M12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K의 M0다.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T에다가 12를 넣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T가 12일 때. 자, 그러면 M12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돼요. 자, 그런데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제곱은 A의 12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죠? M0에. 자, A의 12제곱이 뭔가? 자, A의 세제곱이 2이기 때문에 A의 12제곱은 A 세제곱의 몇 제곱? 전체의 곱하기로 가야 되니까 4제곱이 되겠죠. 그래야 A 12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2의 4제곱이니까 16.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1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12는
M0 곱하기 K다 그랬는데 M0 있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실수 K의 값은 그러므로 K는 16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 문제를 맞춰봤는데요. 지수는 뒤에 나오는 지수 함수와 연결지었을 때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이런 연산 위주로만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뒤쪽에 지수 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 지수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 한번 좀 녹음을 해봤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 각 동영상마다 잘 이해 안 간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그 부분 다시 녹음해서 다시 올려주기도 하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